브랜드를 트위터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데 오히려 구매 의향은 더 높아요. 그 중에서 67%가 자기가 방문한 브랜드를 사겠다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더 이상 SNS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소통하는 그런 열린 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그러한 오픈된 장소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제품을 보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직접적으로 뭐요? 구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SNS야말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잘 기능하는 그러한 거래 장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SNS를 자신들의 기업 활동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거기에 직접 우리도 거래 장터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뭔가 홍보와 마케팅 차원에서 좀 간접적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 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국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SNS. 국내 SNS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참 재밌게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플레이어들보다도 더 앞서서 아주 재미있는 SNS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SNS를 얘기하면서 참 유감스럽게도 계속 외국 기업 얘기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네. 이런 SNS가 단순하게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 가치 측면에서 또 그 자체가 상거래의 중심으로서 엄청난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거기에 한국 기업 얘기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을까?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아주 대표적인 토종 SNS들이 있는데, 페이스북이요? 사실 페이스북의 원조는 뭐죠? 우리 한국에 있었죠?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예, 네, 알고 계시네 벌써. 그렇죠? 저도 했었어요. I love school. 학교 동창생들 서로 연결시켜주고 찾아주는. 사실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큰 파일을 찾아먹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니홈피 스타일의 자기만의 어떤 공간에 여러 가지 정보도 집어넣고 사람도 연결시켜주고, 이런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와 같은 형태의 SNS는 이미 싸이에서도 상당 부분의 기능을 선보였었어요. 이미 여러분들도 그런 기능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죠. 근데 왜 우리나라의 그런 SNS의 1세대 모델들이 지금 현재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결국 향후 SNS가 중심이 되는 그런 소통의 세상에, SNS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제활동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SNS가 너무 사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SNS는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 한번 첫 번째 강의 SNS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미 보신 분들은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SNS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개방성이에요. 개방성. 확장성.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발점이 좀 달랐다는 것. 두 번째는 SNS의 아주 주된 특징 중에 하나인 글로벌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좀 보수적이고 때론 폐쇄적으로 움직여왔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세 번째는 테크놀로지 진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기업들은 대체로 보면 상당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국내 소비자들한테 정말로 맞춤형의 좋은 서비스들을 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성장하는 것은 제법 잘하는 것 같아요. 경쟁력도 있고. 근데 저게 왜 국제 마켓으로만 가게 되면, 글로벌 마켓으로만 가게 되면 뭔가 이렇게 밀릴까? 왜 국제화에는 우리가 늘 뒤질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들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또는 갈라파고스 신드롬. 예. 이 갈라파고스 섬은 굉장히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을 하고 교류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이상한 씨앗도 같이 붙어오고, 그렇죠? 사람들이 들고 온 거를 통해서 새로운 거기에 생태계들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오랫동안 나름대로의 균형을 이루었던 이 오래된 토종 생태계가 외부에서 침입한 그러한 외래종들한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보통 지게 되죠. 외래종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생태계 균형이 깨져나갔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갈라파고스를 테크놀로지 진화와 연계해서 보통 일본을 얘기할 때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시장이 충분해요. 인구도 많고 구매력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기술의 진화 세계 최첨단을 달리죠. 그러니까 굳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겨냥하지 않고서도, 다른 나라와 경쟁을 생각하지 않고서도 너무나 잘났고 또 그 자체적으로 자족할 만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표준을 항상 고집해요.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 때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표준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표준이 국제 표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늘 국제 표준 경쟁에서 일본은 또 밀려요. 갈라파고스 섬과 일본의 유사성을 아시겠습니까? 네. 저는 SNS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토종 SNS들, 토종 포털들, 지금까지는 정말 국내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지내왔어요. 정말 슈퍼갑의 지위를 가지고 성장도 잘했고 또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도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갈라파고스 섬의 외래종들이, 외래 생태계가 밀고 들어왔을 때 생기는 현상처럼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의 토종 SNS들, 토종 포털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심히 염려가 큽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좀 안주하지 않았느냐, 우리 기업들이. 예, 그런 걱정도 좀 있고요. 자, 그렇다면 해법은 없느냐? 해법을 찾아야 되겠죠. 해법은 파트너십이에요. 자기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갑자기 우리나라 기업들더러 자, 열심히 돈 끌어 모아가지고 미국 시장 진출하세요. 일본 시장 진출하세요. 진출한다고 한들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가장 좋은 전략은 어떤 한 특정 SNS만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아까 제가 예로 들은 몇 개의 글로벌 컴퍼니들이 굉장히 시장 지배력이 강한 건 맞지만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예. 문화적인 장벽도 있고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또 국내 그 내부에 있어서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 그 공동체 문화, 이런 우리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장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파트너십이거든요. 국내에 있는 포털 중에 하나가 트위터하고 그런 협약을 맺었다고 해요. 서로 상생의 협약을 맺고 있어요. 좀 굉장히 그거는 진일보한 걸로 봅니다. 우리 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아 걸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우리도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문을 여는데 지혜롭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강점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살고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은 상대방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전략이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자, 두 번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소셜 커머스에 대한 얘기예요. 소셜 커머스. SNS를 이용한 또는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 이거를 흔히 소셜 커머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다수의 구매자들이 공동 구매를 하기 위해서
SNS를 이용하는 현상, 뭐 이런 것도 우리는